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 파란불을 결국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0.69%의 내림세, 코스닥은 마이너스 3.67% 하락하면서 결국 780선 이탈, 800선도 이탈이 됐고요. 778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데 과연 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선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숙명인데 과연 우리 전문가님 수익을 지켜내실 수 있었을까요? 박진석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게 예.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예, 또 예.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또 대변을 하셔서 지금 힘들어하시지 예, 않나 싶은데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힘든데. 뭐 시장이 사실은 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코스닥은 뭐 저희가 뭐 60일선에 이어서 60일선 지지를 8월달, 9월달에 보였지만 그리고 10월달 이번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세 번째 뭐 지지 못 보이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120일 이평선까지 한 번에 강하게 무너뜨리면서 저희가 오늘 코스닥 지수는 거의 뭐 초토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이 7배가 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배, 하락 종목 수가 8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지수가 오늘 거래소 지수가 한 16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실제로 체감 지수는 상당히 더 낮죠. 그 이유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그 삼성 그룹주 선방 이런 어떤 그 주가의 어떤 상승 때문에 사실은 이 낙폭이 제한적이었거든요. 실제로 체감 지수는 아마 거래소도 이미 30포인트가 훌쩍 넘는 하락률을 지수를 놓고 보자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 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제가 항상 시장은 하락과 급락과 폭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급락, 제가 코스닥 시장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거의 뭐 폭락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흐름에서까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거래소 시장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제 이 말씀 드렸고 결국에는 제가 거래소 시장까지 코스닥 시장처럼 어떻게 보면 망가져야 어떻게 보면 망가지는 흐름이 나와야 제가 좀 그때도 좀 약간 심한 표현을 썼었는데 코스닥 시장처럼 이렇게 망가지는 흐름이 나와야 말 그대로 어떤 그 정부의 정책들 또 정부의 응답이 있을 것인지 제가 그래서 항상 이 거래소 시장까지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거래소 시장도 당장 영향을 많이 받았죠. 코스닥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말 그대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는 오늘 놓고 보자면 뭐 코스닥 시장 뭐 121선 허무하게 800선이 붕괴가 되면서 800선 지지는커녕 121선도 한 번에 강하게 무너뜨리는 이런 을 보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이 지수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정부의 어떤 항상 모든 정책에는 그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는 반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주 양도세 이게 너무 사실은 큰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면 기관이 오늘도 뭐 거의 1,600억 퍼부으면서 최근 들어 한 달 동안 거의 한 1조 이제 1조 거의 9천억이 되겠네요. 1조 9천억을 거의 그 코스닥에서 퍼부으면서 시장을 갔다가 거의 뭐 빈사 상태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어떤 흐름을 돌릴 수 있는 거. 근데 그 어떤 정부의 정책도 사실은 너무 늦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이미 실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상당히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거는 결국 정부의 정책밖에 없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그 정책이 나온다고 한들 이 시장에서 어떤 그 강한 상승 또 다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걸 기대하기에는 또 그만큼 효과가 반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 그대로 이런 정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속보나 정부 정책에 귀를 기울이셔야 뭐라도 시장에 그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투자 리즘 시간에 유망주로 말씀해줬던 종목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를 10월 20일 유망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점 기준으로 2.8%를 기록했습니다. 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차트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예. 꺾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뭐 롤러코스터처럼? 차트가 화면에 약간 좀 커져 있는데, 근데 보면 제가 아마 이 주가를 사실 근데 이 주식은 제가 아마 말씀드릴 때 주가가 아마 1,400원대 주가고요. 현재는 뭐 1,100원대. 그러니까 거의 뭐 하락폭이 이번 하락장에서 거의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폭이 뭐 그렇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이제 종목별로 사실은 계속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근데 오늘같이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좀 미미한 국면이죠. 이 시장 지수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놓고 보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동차 부품의 어떤 제조 및 판매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완성차 업체 이제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자동차용 엔진 온도 제어하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뭐 엔지니어링, 뭐 플라스틱 부품 이런 경우에도 거의 4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 들어 가장 핫 뉴스를 보면 SK 이노베이션과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그런 어떤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임러 그룹의 어떤 벤츠사의 공급이 예정이 돼 있는데 말 그대로 계약 금액이 거의 한 3,900억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최근 매출의 거의 한 80% 엄청난 수준이죠.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핫 이슈가 돼서 주가가 꾸준히 주가가 최근 들어 급등을 하고 나서 역시 이 회사도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번 급락기를 피하지 못하고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새는 뭐 낙폭 과대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뭐 같이 제가 아마 1,4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낙폭은 약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이 하락기에 낙폭 과대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주가 지수가 좀 안정을 찾고 흐름을 보일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 급락기지만 영향을 이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하락세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또 시장이 어려울 때 급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희망을 주셨으니까 저희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도록 하죠. 오늘 계좌를 공개를 해봐야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준비가 됐을까요? 제가 사실 오늘 신규 종목 그 부분을 열심히 검색하고 사실은 사실 오늘 이런 장에 사실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 좀 열심히 검색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 좀 인근에 있는 장소에다가 제가 좀 이걸 두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차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마 이미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저도 저희 가족분들 매매에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효성 TNC라는 종목 여전히 들고 있고요. 오늘 그 주식을 보시더라도 종목을 보시더라도 오늘도 뭐 약간 상승해 있습니다. 한 0.7% 정도 상승해 있는데 뭐 상승 마감했죠. 근데 뭐 이런 종목 아마 그 효성 TNC 종목은 아마 다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50일 신고가가 18만 1,000원입니다. 근데 뭐 올해든 내년이든 50일 신고가 돌파까지 기대하면서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의 이번 하락기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하락기 영향 받지 않았고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도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지수가 급락이 시작됐는데 지지난주도 한 9%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도 오늘 하루 시작했지만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당히 버텨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주된 내용은 저희가 스판덱스라는 어떤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떤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공장들이 증설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발생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장 증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 회사는 실적 부분이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또 이 대기업 브랜드 프리미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을 드린다면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주가가 거의 상승해서 멈춰 있거든요. 지금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지수 하락기와 거꾸로 멈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든 아니면 하락을 하든 그런 움직임이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보이든 아니면 하락을 하든 이런 국면이 나왔을 때 다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예. 담겨 있는 거 계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예. 보여주셨는데 예. 굳이 오늘 또 뭐 확인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다 아는데 예. 효성 TNC는 계속 수익을 갖고 가고 계시는데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시점은 아닌 걸로 분명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윙어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장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박앤세일하는 기회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희망 섞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앤세일 한번 하고 네. 있는 종목 있나요? 지금 이 시장은 사실은 박앤세일을 거의 성장주 특히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장에 사실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장이 아마 이제 지수가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코스닥 지수 하락폭이 거래소 지수보다 거의 2배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체감 지수가 엄청나죠. 왜냐하면 지수가 저희가 보통 10% 하락하게 되면 종목은 20%, 30%, 40% 이렇게 하락률이 거의 2배, 3배, 4배인 종목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는 사실은 박앤세일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박앤세일로 해서 주식을 담을 만한 종목들은 당연히 지금 낙폭 과대인 종목 지금은 딱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아예 제가 나중에 이제 추천주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오늘도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강한 종목 또는 낙폭 과대인 종목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중간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자리가 매수하시기는 좀 어설픈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올라서 멈춰 있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이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이 또 저희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럴 때는 저희가 또 비관론자가 득세를 하고 또 비관론주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근데 시장은 저희가 이미 앞전에 3월달, 4월달에 거래소 코스닥 정말 엄청난 시장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결국 낙관론자들이 결국에 이기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낙관론자들이 이기는 시장이 여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늘 낙관론자가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조금 힘드셔도 그리고 조금 정말 물론 종목별로 워낙 낙폭이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고 좀 지금 그러신 부분이 있어도 종목 접근을 할 때는 좀 참으시면서 좀 매수 타이밍을 오히려 조금 참으시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낙폭 박앤세일하는 종목 제가 볼 때는 박앤세일 안 하는 종목이 드물죠 지금은. 안 하는 종목이 드물기 때문에 종목별로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BBIG가 됐든 아니면 기타 어떤 실적주가 됐든 평소에 관심 있으신 종목들 중에 낙폭 과대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박스 코리아를 그럼 들고 오셨는데 일단 가격 전략이랑 펀더멘털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긴 한데 저는 차트가 눈에 뜨네요. 이거 이렇게 뚱뚱한 빨간 양봉은 뭡니까? 날씬한 음봉은 이게 뭐고? 지금 HTS가 이게 비법이에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화면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비법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아니 비법이 아니라 가끔 화면이 약간 이렇게 잘못 오류가 났다. 약간 좀 이럴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토박스 코리아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트렌드가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말 그대로 저가주 제가 아마 이렇게 저가주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토박스 코리아 아마 상당히 저가주죠. 이런 저가주라든지 아니면 경기 어떤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강한 지지라인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 같으면 사실은 이제 저가주를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오늘은 토박스 코리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력 제품이 유아동 신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거의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한 30여 개의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고급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뭐 국내 및 어떤 해외 판매사랑 뭐 독점 및 그리고 또 도매 계약을 해서 그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백화점, 뭐 쇼핑몰, 뭐 아울렛 매장 이런 부분에 말 그대로 계약을 맺고 꾸준히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는 그런 어떤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여러분 브랜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유아동 좀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뭐 미니 멜리사 이런 제품이 있고요. 또 휠라 이런 부분과 저희가 주요 매출 어떤 구성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 보통 자사몰의 경우에는 어떤 그 중간 수수료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통 마진이 좋죠. 이렇기 때문에 제품 마진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을 내는데 긍정적이기 때문에 판매 채널 다양하면서 말 그대로 이런 부분도 많이 강점을 두고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많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아시겠지만 아무리 저희가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좋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뭐 아이 학원을 줄이지는 보통 않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에 관한 어떤 투자 이런 거는 뭐 본인 투자는 뭐 줄이시더라도 아이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좀 성장성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주가가 보면 뭐 1,15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했고요. 오늘 같은 날 주가는 뭐 윗꼬리를 약간 달긴 했습니다. 윗꼬리를 약간 지금 차트가 약간 지금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그렇죠. 이 주가가 그렇죠. 봄 차트로 하시면 되죠. 볼륨 차트 말고. 고맙습니다.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를 헷갈리셔가지고. 아무튼,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해결됐네요. 네.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사실은 이 윗꼬리는 뭐 저희가 항상 그 기분 나쁜 윗꼬리가 있지만 이 윗꼬리는 그렇게 기분 나쁜 윗꼬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윗꼬리 달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가 뭐 오늘 뭐 상승 마감했는데요. 뭐 윗꼬리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가주이긴 합니다. 저가주이고 그렇지만 지금 시장 트렌드가 하락 추세이고 또 국면 자체가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저가주라든지 아니면 좀 저희가 평소에 어떤 보지 않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토박스 코리아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들은 아동 관련주 테마로 엮여가지고 한번 상승을 크게 주려면 테마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가만 생각을 해도 도대체 아동 관련 테마로 묶일 여지가 없는데 뭘로 엮여서 급등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식도 사실은 이 그동안에 거의 뭐 바닥 국면에서 거의 그 주가 밴드폭이 되게 작잖아요. 하단과 상단부가 거의 작은 밴드 내에서 움직이다가 그 밴드 상단부를 오늘 돌파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9월, 10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3개월 동안 밴드 내에서 움직이다가 그 밴드 상단부를 거의 오늘 돌파했고 밑꼬리는 달았지만 그 고점 부분이 거의 그 직전 고점 부분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건 즉 질문 말씀드리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상세를 탔고 돌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뭐 저희들 아시지만 뭐 저항선이 지선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종목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내일도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가 요새 말씀드리지만 단기 포트로 종목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지금은 중장기 포트를 끌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신규 매수 종목은 단기 포트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이 또 뉴스를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토박스 코리아 찾아보면 뚜렷한 뉴스나 테마, 이슈 찾기는 어려운데 수급이 들어오고 또 뭔가 움직이는 차트상 그림을 봤을 때 혹시 한번 또 붙어주면서 미리 저희가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를 끝으로 투자 리즘 인사드리면서 저희 빨간맛 2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